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나오셨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신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민기 팀장님의 자리를 잘 좀 메꿔야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타 홈런 치셔야 돼요. 네,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비율이 독감 백신 접종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추가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추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으시면 1번, 백신을 맞을 의향이 없으시면 2번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워낙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치킨 소리가 나오자마자 와우 그냥 탄성을 지르시네요. 네, 탄성 감탄사가 나옵니다. 지르시기 앞서서 네. 하셔야 될 일 있잖아요. 예. 네, 여론조사 분석해 주셔야 되는데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짚어주세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포함이 안 된 결과입니다. 아, 네.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6%, 네. 직전 조사보다는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주 변화하게 예.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부정평가도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6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이 지난주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던 조사도 네.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긍정평가 30%, 아하.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62%로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요? 정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2%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도 있고 12구 참사도 있고 또 뭐 MBC 취재진 배제하는 충돌도 있었고 한데 지지율에 왜 큰 변화가 없을까? 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낮을 때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직전 12구 참사 직전까지 좀 오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아하. 그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더 빠질 만한 지지율이 없다. 네. 또 하나는 이 위기감으로 인식을 해서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은 더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지지층의 결집.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표창원 앵커께서는 6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 또 조사의 응답자의 몇 %인지 아십니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들만 꽁꽁 뭉쳐도 그러네요. 똘똘 뭉쳐도 한 30% 가까이는 유지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안보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선 정도에서는 방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설명을 배종찬 소장께서 해주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된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그게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빅데이터 분석? 일단은 근데 이번 그 순방이요. 두 개의 순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연쇄회담이 있었어요. 정상 간 연쇄회담이 있어서 아직은 그 빅데이터 상으로 그걸 좀 추려보기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그 동북아 정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게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부분은 나오겠죠? 예, 이거는 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전용기 배제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네. 빅데이터 분석 툴은 썸 트렌드를 이용해서 6일에서 13일까지 일주일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언급량은 2,288건이 나왔어요. 근데 예. 전체 언급량 일주일의 전체 언급량은 2,928건인데 10일 그러니까는 9일날 그 배제 통보를 받고 10일날 언급량이 2,288건으로 굉장히 확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 연관어로는 MBC, 해외 순방, 속보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속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속보. 예, 그러니까 이 전용기 배제 자체가 좀 여지껏 못 본 사안이었고, 그리고 그걸 속보로 냈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좀 뭔가 그 속보로 내고 나서 이게 안 좋은 내용이다 보니까 MBC에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긍부정어를 보면은 부정어가 83.3%. 아하. 너무 부정어가 높아요. 긍정어는 네. 13.9%고요. 네. 그 부정어의 주 내용은 유치하다, 유감, 창피하다, 졸렬, 부끄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소인배 이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기 배제, 언론사의 전용기 배제 자체를 굉장히 이제 좀 직자적인 감정적인 부정어로는 보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아직은 언론 탄압이라는 좀 구조적인 배제로는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배소장님. 네. 그런데 이제 MBC 탑승 배제로 불거진 대통령 전용기 논란 네.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단 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2명만 네. 따로 불러서 대화한 사실이 공개돼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MBC 취재진 배제에 대해서 나오는 감성 연관어가 유유거든요. 유유. 하나는 유감, 네. 하나는 유치. 아하. 이게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네. 이러다 보니까 한겨레와 경향까지도 따로 민항기를 타고 가서 취재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관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치일까?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네. 방금 전에 이제 표창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의 전용기가 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예.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 G20 네.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가는 동안에 승무원이 기자단 중에서 2명에게만 쪽지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 언론사가 어딜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CBS와 채널 A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더 이제 추가적인 우리가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동아일보도 아니고 또 채널 A이고 또 CBS고 BBS도 아니고 CBS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각에서는 뭐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채널 A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채널 A 이 보도 관련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은 이 두 기자의 뭐 남편이든 배우자든 가족이 이 검사 법조인이다 그렇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2명만 콕 불러서 그러면 그걸 알게 되는 기자단들이 상당하게 또 격분할 수가 있거든요. 왜 MBC 취재진 배제였는데 네. 그럼 비행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 왜냐하면 뒷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도 스러웠을 텐데 뭐 어땠느냐 네.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2기자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아하.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MBC 취재진 배제와 관련해서도 더 일파만파 퍼질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될 건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되면 저는 빠진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MBC 취재진 배제나 네. 또는 이런 언론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응답자층은 유권자층은 이미 다 이탈이 된 상태로 이미 이탈된 상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독자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 이은영 소장님,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일단은 그 지금 배 소장님이 이 MBC 배제 등을 포함한 그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가 향후 지지율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네. 이 김건희 여사의 이번 그 순방에서의 독자 행보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빅데이터 분석 동일한 기간의 빅데이터 분석량을 보면은 네. 전체 그 언급량 자체가 4355건으로 역시 이제 셀럽형 여성 영부인이라는 거에 네. 걸맞게 언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13일 날 그 여사님 독자 행보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때는 지금 19,816건 상당히 언급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관어로는 뭐 윤석열 여사 대통령 외교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관련성 있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진, 네. 일정, 기사, 뭐 영부인 프로그램 이런 단어가 나왔고 좀 제가 눈여겨봤던 건 변기가 또 여기 같이 연관어로 나와가지고 변기요? 이게 이제 그 관저 공사에서 변기가 좀 비싼 금액으로 시공을 했다 이런 게 여기 지금 같이 딸려 나와요. 그래서 예. 그 영부인 그 독자 행보와 관련한 부정어가 지금 72.6%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요런 그 하나의 어떤 튀는 요런 상당히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네. 영부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번 그 일요일 날 쏟아져 나왔던 그 독자 행보 사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지금 네. 이은영 소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그러한 논란들 역시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죠. 예, 여론조사 상에도 그렇게 반영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의 어떤 네. 그런 지지성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보도도 여사 있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한 3가지 정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네. 왜 다른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공동 일정이 있는데 그곳을 가지 않고 독자 행보를 했느냐. 네, 공식 일정. 예, 두 번째로는 그 공식 일정을 마다하는 여사의 일정인데 왜 이건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느냐. 비공개를 하면서도 사진은 다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보도되기를 원했던 거 아니냐. 세 번째로는 이제 너무 이 사진이 누가 찍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유명 배우인 오드리 헵번, 이건 로마의 휴일, 네. 그다음에 티파니에서 아침이라고 하던 이 유명 배우거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인가요? 너무나도 비슷한. 봉사활동 많이 했죠, 오드리 그러다 보니까 헵번. 네. 전 세계에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다. 지난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는 장갑을 낀 김건희 여사를 보고서 이 케네디 대통령의 분이죠. 제클린. 제클린 예. 케네디를 또 코스프레한 거죠. 온통 또 코스프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평가, 정치적인 시각.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든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하. 바뀌지 않고 있다. 네. 그 시각이.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네. 대통령이 아픈 손가락이죠. 김건희 여사도 좋게 평가 못하겠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관저와 관련해서도 변기가 등장되는 건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욕적 평가.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그다음에 허위 이 이력, 예. 이 관련된 이 보석도 착용, 이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내조에만 힘쓰겠다고 했었던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이 갸우뚱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낮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그래도 한 5% 정도는 많게는 지금 한중 회담까지도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일, 한미, 한중 다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4, 5% 올라갈 수 있는 그 오름폭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저는 좀 제한되는 한 2% 정도 포인트로 제한되는
네. 그런 상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해외 순방 평가로는 저도 좀 긍정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많이는 아니어도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점, 부정어의 내용을 보면은 거부하다, 무섭다, 가짜 이런 단어들이 올라와 있어요. 긍정어에도 물론 잘하다, 위로하다 이런 게 있지만 네. 이런 이제 거부, 무섭다 이런 그 키워드들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그 여기서 이제 12구 참사가 있은 후에 순방을 가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일요일 날 나왔던 사진들이 좀 표리부동한 모습, 너무 이제 사진을 촬영을 즐기는 듯한 모습, 이런 네. 모습 때문에 좀 감정적인 부정어가 세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팔짱도 네. 이게 언급장에는 안 나왔어요. 키워드 이런 데는 안 나왔는데 네. 이제 댓글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뒤덮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그 자체보다도 이미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인 평가 시선이 대선 때부터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네. 일관돼 왔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차관을 했던 김종건 연세대 교수도 네. 뭐 팔짱 낀 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서양에서는 최종건 네, 교수입니다. 최종건 네. 교수님. 네. 그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한 걸 보면은 그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은 저는 대선 때의 시각이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네. 우리 6648님께서 잠깐만 요건 짧게만 답하려고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은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에 뭐 수치상의 변화는 없더라도 좀 강도 그러니까 강한 매우 거죠. 예.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많이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점적도로 하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보다는 그렇군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12구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의 어떤 수사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빅데이터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특수본 수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는데 일단 807건이 나왔고요. 네. 여기도 역시 부정적인 그 반응이 많아요. 73.2%가 부정적인데 네. 여기서 연관 검색어에서 연관 인물을 보면 이상민, 윤희근이 나오고 있고요. 아하. 계장, 과장, 서장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서 이 실무진으로 책임선이 넘어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네.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게 이제 블로그 쪽에서 언급량들이 채널로는 블로그 쪽이 많아가지고 네. 또 그런 단상들을 블로그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배 소장님은 네. 이 부분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빅데이터 상황에서는 굉장히 바닥 민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관련해서 국민들의 설득성 또는 수용성, 공감성 네. 이 부분이 참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일 겁니다. 과연 경찰 수사만으로 경찰이 조사 대상인데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꼬리 자르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일각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돼 왔던 대로 검경의 합동수사본부로 아주 강력하게 가야 되죠. 아하. 그런 다음에 그마저도 11월 이제 하순께 12월 초순께 충분한 그 국민들이 공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네. 그때는 이 국정조사까지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네. 국민들의 12구 참사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수 있다, 네. 발현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또 한 가지 참 12구 참사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일부 그 시민 언론에서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빅데이터 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희생자 명단으로 키워드 검색했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 공개가 된 상황이어서 네. 그 언급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687건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뉴스의 보도량이 한 30% 돼요. 238건으로.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이걸 지금 많이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하. 연관어로 보면은 일단 민주당 문진석, 그러니까 지금 전략위원장인 문진석, 뭐 이재명 대표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연관어로 나오고 있고 참사, 슬픔 이런 키워드들, 유가족, 유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긍부정어로 보면은 부정어가 83.5%. 그러니까 전용기 배제와 똑같은 수준의 높은 부정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배종찬 소장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신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께서 그 일부 매체에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된 그 빅데이터 상의 부정 비율이 83.5% 무척 많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배 소장님 관련해서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 지금 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공개를 한 민들레에서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언론의 원칙, 언론은 희생자들을 공개하고 추모하고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11.9 참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희생자 중심, 유족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 공개한 명단도 익명 처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익명 처리로 바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유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그 사실 초기보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국의 걱정이 큰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백신 접종으로 언급량을 봤더니요. 1299건인데 블로그에서 뉴스의 언급량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567건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변에 알리는 그런 그 개인적인 사적 채널로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연관어로 보면은 바이러스 감염 이런 단어도 나오는 반면에 또 겨울철, 동절기에서 계절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네. 긍정어는 49.3%, 부정어는 35.9%인데요. 아, 긍정의 단어로는 독려, 권장, 안전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네. 부정어로는 부작용, 감염, 후유증, 유행 이런 것들이 있고 치명적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독감하고 병행적으로 가는데 이게 좀 접종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요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 드렸었는데요.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었죠.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결과 발표해 주세요. 네, 접종하겠다가 3, 접종 안 한다가 7. 그렇군요. 네, 접종 안 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와,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네. 한두 번은 이미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백신을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너무 그런- 높네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황정희님께서 네. 접종 안 한다. 맞아야 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된 것 같고 후유증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민경님 접종 안 한다. 요즘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치료 가능하니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0578님께서는 접종 안 한다. 사남매 아빠인데요. 감기나 코로나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정부도 무관심해진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접종한다는 이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그 0668번님 걸리면 나도 힘들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 옆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모든 이들이 힘드니까 우리 애청자들 꼭 맞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0117번님 추가 백신 효과를 본 1인입니다. 9월에 제가 4차 접종 맞은 후 일주일 뒤에 가족 모두 코로나가 걸렸대요. 저만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백신 덕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추가 접종 찬성합니다. 이런 네. 의견 주셨네요. 그러셨군요. 네. 네, 생각보다 접종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많아서 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맞으신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은데다가 뭐 4차, 5차 접종까지 있었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남성보다는 네. 후유증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이 독감도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근데 네. 실제 우리가 인구 비례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가장 많은 수준일걸요. 그렇다면서요.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런 후유증이나 좀 더 좀 상세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접종을 맞아야 되는 부분들은 잘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좀 이런 정보 전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분 바로 보내드리고요. 질병청 접종 전문가 관계자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차까지 맞았고 이거 5차 맞으면 또 맞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